네,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취업 신문고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취업 진로 고민을 쌓아놔도 제가 팍팍팍팍팍팍 모두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아, 든든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또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입니다. Y스토리의 윤성희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나면 활활 날아가실 거예요. 스토리 코치 윤성입니다. 네, 예, 뭐 알겠습니다. 썰고 날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 신문고와 함께하는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저도 함께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착착착착 썰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을 것 같은데 헤엄치는 거. 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또 여러분의 고민글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글이 올라왔나요? 네. 강주리 캐스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요. 높은 스펙인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25살의 취업 준비생입니다. 현재 외국계 광고 대행사에서 인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턴이 끝나면 인턴 경험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불안합니다. 제 스펙은 모 대학교 외국어학과 4.5 만점에 3.93 중퇴고요. 모 대학교 경영학과 4.5 만점에 3.91 졸업 예정 상태입니다. 토익은 935점, 토익 스피킹은 6급, 봉사 시간은 100시간, 또 동아리 활동은 6개월 동안 종교 동아리, 3개월 개인 동아리, 6개월 미국 어학연수와 1개월 인도 배낭여행과 판매직 아르바이트입니다. 취업 준비 7종 세트를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매번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고는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가진 강점과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건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지원 직무는 광고와 마케팅보다 영업관리 분야에 더 관심이 있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라서 안 뽑힌다, 편입생은 잘 안 뽑는다, 토스 점수가 낮아서 그렇다, 또 자기소개서가 엉망이다 등 여러 가지 소문에 휘둘리고 있는데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고민 상담사의 사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스펙만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계속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일단 주변에 휩쓸리지 않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된다, 토스가 뭐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취업 문제가 어렵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서류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이는데요. 내면적으로 볼 때는 어딘가 이제 자존감이 조금 낮은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업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높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대체로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윤성희 대표님은 고민 상담자에게 어떤 조언을 딱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서류를 제출할 때 꼼꼼히 한번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서류에 치명적인 실수가 없었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인사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83%의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서류에서 작은 실수가 있어서 서류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잦은 오타. 뭐 그리고 문법적인 오류라든지 그리고 의외로 기업명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붙을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아주 할 때 이름을 잘못 써. 네, 그러면 당연히 바로 탁 이렇게 맞아요. 나가겠죠. 그리고 네. 지원 분야를 잘못 기재한다든지 지원 자격이 미충족한데 신청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표님은요, 본인이 이제 서류를 받으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서류를 줄 때는 어떤 취업 포털 사이트에 있는 양식으로 보내지 말고 이메일에다가 본인만의 양식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이메일을 넣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 80% 지원자가 취업 포털 사이트에 양식으로 보냈다. 그건 읽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까지 조금 신경 써서 본인이 제출했는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네, 근데 고민 상담자 스펙을 사실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왜
서류 전형이 통과가 안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긴 드는데요. 이분이 원하시는 분야는 영업관리 분야에 또 취업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통과가 계속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분에게 추천하실 수 있는 기업과 뭐 취업 전략, 그런 기가 막힌 취업 전략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어느 분야에 지원하든 업무와의 연관성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영업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의학을 하시고 편입하셔가지고 경영학 하시고 광고 쪽에 인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광고 쪽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업무와의 연관성을 가지려고 하면 이제 외국어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싶어서 경영학과로 편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업, 홍보, 마케팅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광고회사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광고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연관성을 연결시키면 기업이 야, 이 사람 준비를 많이 했구나. 오히려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영업 분야라고 하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걸 잘해야 된다라고들 생각하는데 영업 관리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영업 관리라고 하는 지원 분야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취업 준비생들이 영업 관리라고 하는 분야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하는 직무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유통회사이거나 유통회사로 들어가는 B2C 제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회사, 뭐 예를 들면 식품회사랄지 아니면 뭐 화장품 회사, 이런 회사에서 말하는 영업 관리라고 하면 영업까지는 아니지만 사람 만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혹은 사람을 설득하는 걸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역량이 있다면 좀 어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회사에서 영업 관리라고 하는 분야가 하는 업무라고 그러면 영업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뭐 목표 대비 실적을 분석한다. 우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매출 수금 이런 걸 관리하기도 하고요. 고객 이슈를 좀 분석을 해서 고객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분석 후에 어떻게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 합니다. 수금 독촉 전화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백화점 같은 직접적인 유통회사의 경우에는요. 영업을 하는 그 판매하는 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람 대하는 역량이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조업체 영업관리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은 또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뭐 유통회사나 그런 B2C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 네. 그것이 아니라 조금 무거운 제조를 하는 업체의 영업 관리라고 하면요. 대체로 영업부 서포트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회사에 예전에 한 직장 생활을 5년 정도 했는데요. 주로 하는 일을 봤더니 영업부가 외부에서 영업을 하느라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이렇게 서포트를 잘 해주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 관리도 하고 배송할 일이 있다면 배송 상품 관리도 하고 뭐 판매 결산 그리고 이제 거래처 마진율, 수수료 관리, 부가세 신고 이런 거 주로 지원 업무가 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리부와 좀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업부가 외부에서 영업만 아주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인내심이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와의 어떤 사람 간의 설득보다도 내부적인 사람 간에서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강조를 하면 본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두 군데 모두 다 영업 관리라고 하는 것에 공통적인 필요한 영역을 한 가지만 제가 꼽자면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엑셀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엑셀. 네, 이걸 좀 강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분석하거나 자료를 취합해서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엑셀을 수준급으로 다루고 엑셀 함수를 남들이 하루 동안 걸려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것을 저는 1시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좀 업무를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영업 관리 예. 쪽의 취업을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 광고 마케팅 분야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분이 광고 회사에서 인턴으로 지금 활동을 했잖아요. 네네. 네. 이쪽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광고회사에 관련한 경력이나 지식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용되었다라는 게 조금 놀라운데요. 어떻게 보면 그 관련한 인턴 회사에서 그쪽에 높은 부분, 강점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강점으로 채용이 되었는가를 바라보신다면 그 분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항상 내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은 날 저를 이제 평가하는 곳들을 보니까 대체로 잘생겼다라고 호남형이라고 이렇게 고객에게 연관이 있나요? 매력을 주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네. 아이, 늘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명했군요. 빈틈이 많아서 아무거나 시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잘생기신 정철성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마케팅 분야에 취직을 하려면 고민 상담자가 좀 어떤 영향을 쌓아야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성애 대표님. 저는 마케터라면요. 첫 번째로 숫자의 귀재, 그리고 분석의 귀재, 또 소통의 귀재, 결과 창출의 기재 이렇게 좀 4가지 분야에서 본인의 강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마케팅은 방금 또 이 친구가 인턴 활동을 했던 광고와 영역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마케터가 할 일이라고 본다면 그냥 단순히 나는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는 분야보다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 어떤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통의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또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한국어 실력을 좀 강화시키라고도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 소통을 하는 수단이 한국어인데 의외로 토익 점수 그리고 외국어 소통 능력에만 신경을 쓰고 한국어 능력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네. 있어요. 제가 아는 마케팅 회사 대표님도 계속 어떤 고민을 저에게 토로하냐면 이렇게 새로 오는 신입사원들이 너무 국어를 못한다고 그런 걸 토로를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목적에 맞는 단어 사용이 가능하고 문장을 이렇게 적절하게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케팅 회사나 아니면 일반 기업의 마케팅 부서로 취업을 하는데 꽤 도움이 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결과를 창출하는 것까지 좀 마케터는 본인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성향도 좀 필요한데요. 단순히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라는 내용이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들어간다면 이 친구는 좀 이렇게 마케터로서 끝까지 결과를 창출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서류 전형에서 여러 가지로 탈락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혹시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잘 발견하고 또 키워낼 수 있는 팁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자신을 믿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입식 미남이라고 해서 네. 항상 나는 매력적인 사람. 아. 이렇게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신뢰가 안 맞군요. 두 번째로는 성과를 냈던 일, 과거에서 성과를 냈던 일, 그러니까 공부에서나 예체능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어떤 일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이제 찾아보는 일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직접 부닥쳐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습니다. 낯선 경험들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낯선 경험이라도 직접 부닥쳐 보면서 그 강점을 찾아 나가신다면 자신의 강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3가지 마인드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민 상담사는 지금 매번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소개서를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자기소개서를 직접 보지 않아서 네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느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맞는 역량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한번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를 현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관심 있었던 분야들 광고, 마케팅, 영업 지원, 영업 관리 이 모든 분야가 좀 다른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숙지를 한 이후에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나에게 있는지 그 부분 자기소개서에 적은 후에 좀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든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엑셀을 그래도 좀 남들보다 잘 다룬다면 엑셀의 신 이런 이렇게 표현을 좀 쓴다라든지 네네. 아니면 숫자 분석 통계를 잘하는 사람 이런 것 아니면 예상에 빗나간 적 없는 이메일의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꼼꼼하게 일 처리를 했더니 그 결과까지 이어지더라라고 했던 그런 경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취업 준비할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존감을 좀 높일 수가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이번에도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 대시할 때 나의 구애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나 만약 그 사람이 싫어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새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입사해서 계속 탈락하더라도 회사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더 좋은데 알아보면 되지라고 해야지 거기에서 위축되어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문구로 자기를 암시하는 겁니다. 난 잘하고 있다, 앞으로 더 잘해 나갈 것이다라고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긍정적인 자기 문구로 위축될 때마다 자기 암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당당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입사 지원을 할 때도 위축되어 있으면 또 요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드러나거든요.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중국집 배달부를 하더라도 표현이 좀 과하겠지만 아무리 낮은 일을 하더라도 당당한 자세로 어깨 펴고 딱 나가시고 눈빛에 힘을 주고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분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스펙은 완벽한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걸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은 예전에 이런 경험 혹시 없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윤상희 대표님 혹시 있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회사에 막 이렇게 저도 여러 군데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원하는 이 회사가 나를 뽑지 않으면 저 회사가 손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사실 이분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커요. 지금 뭐 이렇게 유례 없는 어떤 취업난의 시대가 되는 이유가 지금 뽑고 있는 수 자체가 너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에 예를 들면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 2명 정도 뽑는다. 네. 그랬는데 뽑힌 그 사람이 비정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지만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저쪽도 선택을 해주는 그건 그냥 어떤 운명 같은 요소도 조금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뭐 이런 자격을 계속 갖춘다고 해서 붙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떨어진다라는 것보다 그 시기에 그 기업과 나의 좀 인연이 맞아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강주리 캐스터는 혹시 이런 경험 있었을까요? 네, 저도 사실은 저는 이걸 준비할 때 카메라 테스트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거 시험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잘 봤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왜 연락이 안 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윤성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를 안 뽑으는 그쪽이 손해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험에 임했지만 막상 떨어지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왜 안 되는 거냐 나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거기 뭐 나랑 안 맞았겠지라고 내 자리가 원래 아니었구나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자꾸 떨어지다 보면 사람이 되게 착해져요. 그러면서 속은 또 단단해지고 그러거든요. 네. 예. 네. 아마 우리 취업 준비생도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인내와 또 성숙이라는 열매를 좀 어려움을 하니까 못하겠다. 예,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교수님께서는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저도 참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할 때마다 항상 처음에는 나 한번 최고시켜주면 좋을 건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위축되었었는데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기업도 볼 수 있고 또 사람도 볼 수가 있고 그 서비스나 그 회사의 제품, 기술력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저는 배울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더 좋은 회사에서 더 좋은 일을 해나가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반드시 이렇게 수많은 실패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돌발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만약 이 사연 속 주인공이라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오디션 되죠. 당당한 자세로 저는 면접 볼 겁니다. 계속해서. 네, 안 되면
오, 웃기고 있네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곳에 저는 지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성희 대표님은 어떤 해법 내려주실까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당당한 자세 당연히 가질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무 분석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만이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서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다가 스스로 직무 분석을 지금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무 내용에 맞게 매우 구체적인 역량을 저 같으면 서류에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에 붙으면 사실 재미없어요. 그리고 한 번만에 붙은 사람들 막 이렇게 본인이 잘나서 붙은 거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착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착해지는 과정 속에서 세상도 배우고 사회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강주리 캐스터도 좀 또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것 저는 같아요? 또래라서 그런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일단 표면상으로 너무 스펙이 좋으시니까 그거 빼고 저는 자기소개서를 네. 좀 스토리식으로 바꿔서 한 번 더 열심히 밤을 새서라도 다듬고 또 다듬고 그렇게 해보면서 계속 도전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럼요. 거니까 네. 좀 용기 잃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정철상 교수님께서 오늘의 의뢰인에게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주실까요? 네, 높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고배를 마시고 있는 오늘의 청춘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위축되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 아, 네, 시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공채가 이제 막 시작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위축이 될 것 같은데 큰 힘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고민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정철상 교수님 블로그에 방문하셔서요. 커리어노트 블로그에서 고민 상담 Q&A에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고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윤성혜 대표님께 고민을 남겨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ceo@story랩.co.kr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취업신문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